네, 공개 영상 하나 더 찍어드려요. 제가, 오픈방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공개 영상에서, 뭐, 좀 알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뭐,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래도 교육방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적정선까지 얘기해드릴 테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얘기 좀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주포들의 물량 터는 법과 매집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 차트상에서 나오는 이런 근거들과 이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건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교육방처럼 얘기를 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공개 영상이니까 그래서 좀 시야를 좀 넓혀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식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가치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가치 투자자를 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좀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치 투자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 저를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쟤는 저렇게 주식하는구나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들하고도 싸울 필요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같이 투자 나름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굳이 그걸 싸우나 이제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는 주식 한참 했다가 무조건 주식은 작전주야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계속 바라봤지만 세상에 가치 투자가 어딨어 뭐 이렇게는 바라봤는데 나이가 한두 살씩 더 들고선 아 저것도 결국에는 세상 주식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저것도 맞는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는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일단은 뭐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2,000개 종목이 전부 다 작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전은 덜 하느냐 못 가느냐 덜 가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 관한 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장을 투기판이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투기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투기라고 벌써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투기를 얼마만큼 주식장에서 흉아들이 어떻게 가느냐를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 주포들은 매집하고 털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차트상의 근거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유, 그러니까 이 전의 것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뭘 아셔야 되냐면 저는 지금 2,000개 종목이 다 작전주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000개 종목을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주가를 올리건 띄우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올리건 띄우건 털고 나가건 주식에 독과점을 하건 어떠한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생각부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2,000개 종목이 다 작전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주식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점을 먼저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어떤 생각들이 많이 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다들 정답만 찾으려고 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 정답만 찾으려고 해요. 주식시장에선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이 다 100% 매매법,
100% 승률을 갖고 올 수 있는 매매법, 100% 승률을 볼 수 있는 매집법, 100% 승률을 얘네가 작전주라고 알고 있는 어떠한 법칙,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주포가 무조건 100% 털었을 거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100% 관련돼서, 이런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왜 깨부실 수 있는 생각들을 했냐면, 자, 여러분 2000개 종목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한 세력이 관리를 할까요? 한 주포라고 하는 형아들이 2000개 종목을 다 관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것부터요. 세력들은요, 주포들은요, 2000개 종목을 다 관리를 할 때 한 팀이 관리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여러분들도 종목 좋아 보여서 다 넣어서 종목 20개만 되면 어때요? 버겁잖아요. 응? 그잖아요. 2, 30개 내가 주식을 잡았다고 하면 그거 관리하기도 버겁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면 2000개 종목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얘네들도 미쳐버릴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도 다들 어때요? 종목별로 혹은 테마별로 혹은 종목의 다른 것들로 많은 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팀도 우열, 말 그대로 순위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얘네는 AI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AI가 아니고 주식이 무슨 백신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알고리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투기판이라는 존재를 벌써 인정을 했고 그 투기 세력이라는 존재가 돌아가고 있고 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벌써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무슨 알고리즘으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물론 그들만의 법칙과 이론과 실전에 대한 뭔가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도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의 관리를 했을 땐 분명 우리가 한 집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우열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같은 거죠. 사람의 본능. 그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장 안에서도 주포들의 세력이 힘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은 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포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100억을 들고 와서 작전을 치는 애가 있고 200억을 들고 와서 작전을 치는 애가 있고 1천억을 들고 와서 작전을 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들의 파워는 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얘네들도 쩐마다 다르고 이 쩐에 대한 힘도 다르고 그리고 어때요? 벌써 세력들의 팀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력들의 팀의 스타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절대로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냐면 주포가 물량 털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털었어요 라고 하는 건 어느 종목에는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종목에는 또 다른 종목이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세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주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3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30명의 아이들은 이쁘고 착하고 다 귀여운데 어때요? 누구는요 성격이 다들 좋은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성격이 좋아도 약간은 소심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되게 그냥 정말 소심하고 어두운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마냥 밝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자 다른 비슷한 친구들의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라 할지어도 각자 영향받은 것들이 다르고 부모가 영향을 어떻게 줬던 것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들 성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주식장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세력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터는 방식, 매집하는 방식, 그리고 어때요? 얘네들이 흔드는 방식,
롤러를 통해서 뭔가 캔들을 만드는 방식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테마를 돌리는 거 보고 종목들을 돌리는 거 봤을 때 이게 그래서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법칙처럼 상한가 주고 그 다음날 뭐 저번에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한가 주고 뭐 3%에서 4%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종목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다음 종목에서는 그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런 시야를 저는 조금 넓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종목마다도 다를 거고 주포가 하는 스타일마다도 다를 거고 주포가 하는 성질마다도 다를 거예요. 캔들을 만드는 작업들도 다를 거고요. 주포에 대한 시간들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정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로 연결되고 있는 정책이나 정치, 산업, 뭐 다른 재료, 개별적인 회사 재료들 전부 다 시간별로 다 다를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습관들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들의 입장, 주포들의 입장.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면, 물론 이게, 내가 주포가 돼서 주가 작전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어디선가 지금 다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형아들이.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돌리는 자, 시스템을 관여하는 자, 시스템에 내가 직접 투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들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목별로 차트를 나열해 가면서 이건 이렇게 됐구나, 이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죠. 그럼 주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0,000원을 올리고 싶어. 10,000원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거예요? 2,000원에서 매집할까요? 5,000원에서 매집할까요? 7,000원에서 매집할까요? 미리 1,000원에서 주가가 10,000원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리 1,000원 밑에서 주포 형아들은 매집을 하거나 1,000원대에서 매집하고 10,000원을 올리는 거겠죠. 어느 미친놈이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리는데 매집을 합니까? 그잖아요. 10배가 갔다고 하면, 20배가 갔다고 하면, 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배짜리가 쳤어요. 2,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00원까지, 7, 8,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5,000원대에서 매집해서 올려요? 이건 매집이 아니죠. 지지라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거나 혹은 다른 목적들로 하는 거겠죠. 매집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2,000원에서 여러분들이 주포라고 하면 2,000원에서 2,300원 먹으려고 물량을 털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똥주서부터 2,000원까지 올렸어. 그럼 가능해요. 벌써 몇 배짜리예요? 4배짜리니까. 그러니까 차트와 저점과 고점 이런 생각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 차트의 저점에서 이걸 매집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털려고 들어오는 건지, 그러면 주식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어디서 벌써 끝난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단순히 지금 상한가가 들어왔고 뭐 3, 4%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차트상으로 이게 지금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 진행 과정 중에 주포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그 전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뭐 최근에 교육방에서 전기, 수소, 현대차가 왜 정책으로 나오고 테마로 나오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얘기한 줄 아세요? 아편전쟁부터 얘기했어요, 그걸요. 아편전쟁. 되게 웃기죠? 아편전쟁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편전쟁 얘기하고, 세계 역사 얘기하고, 각국 정치에 대한 상황들, 기축통화 작전들, 그리고 왜 미국은 우리나라에 셰일가스를 판매하려고 하는지, 그걸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는 왜 원전을 포기를 하고, 그걸 대체로 이용해서 수소차를 왜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테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수현 테마가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 나와서 현대 기아차랑 정책으로 지금 같이 돌리고 있지만,
그걸 나오기 위한 뒷배경들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흐름 따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테마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뛰었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털려고 하면 그 전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8,000원에서 주가가 털고 죽었겠죠. 그러면 8,000원에서 턴 것만 보면 안 되고 2,000원, 1,000원서부터 주포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떤 테마로 작업을 했는지, 어떤 재료로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역사를 지켜보고 아 얘는 8,000원에서 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저는 공부 방법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내려주고 싶지 않아요. 공개 영상에서요. 왜? 답을 내려주면 그게 법칙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종목에 그냥 그대로 갖다 써버려요. 이게 무슨 뭐, 그 무슨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그 종목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주포가 관리하는 것들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털려고 하는 방식, 매집하는 방식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뭐 저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제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방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장을 좀 보고 공부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드립니다.